인천의 한 주택가. 견인 차량 한 대가 들어선다. 불법으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폐차장에서 나온 것이다.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견인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조차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차 찾으려면 이 좁은 골목을 한참 뒤지고 다녀야 돼요. 많이 힘들어요. 차들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소를 받아오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데 20여 분을 헤맨 끝에 차량을 찾아냈다. 괜찮아요? 네, 오래 방치된 듯 강제 처리 예고문이 붙어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곧바로 견인 작업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차량 문을 여는 것. 그래야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잘 안 되네요. 잘안 탔네. 오래 방치해둔 탓에 녹이 슬었는지 10여 분을 씨름한 끝에 힘들게 차문이 열린다.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차량 견인을 한 경력만 7년째. 신관식 씨가 능숙하게 레카처에 강제 견인해야 할 차량을 싣기 시작한다. 공간이 좁은 골목에서 차량을 견인하자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차량을 올릴 때 전선에 닿지는 않는지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전기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단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년 넘게 방치돼 있었다는 차량.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불편도 적지 않았다. 차 한 대라도 더 돼야 하는데 그냥 여기다 내버리고 갔으면 찾을 때도 불편하고 저 보세요, 쓰레기죠.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견인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아유, 힘든 일 많죠. 이 전선 닿아갖고 끊어지기라도 하면은 안 되니까 더 신경 써야지. 행여 전기줄에 닿을까,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까 조심조심 골목길을 빠져나간다. 식은땀이 줄줄 나요.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버려진 경우가 많다. 아, 우리는 차 끌러가면서도 마음이 안 좋죠. 왜? 일단 그 사람들도 사정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 차주가 직접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 심적으로 법적으로 훨씬 편하다. 차량 주인에게는 일정액의 돈도 지급된다. 그 폐차대라고 해요. 폐차대. 네, 고철비. 대략 30-40만 원 돈에 30-40만 원. 고철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차주가 직접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는 세금 체납 등의 법적 문제가 거의 없다. 이런 차량은 바로 폐차장으로 향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폐차장. 이곳에 차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호판을 떼어낸다. 그리고 곧바로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절단한다. 이로써 차는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다. 말하자면 차량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다.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분실돼갖고 범죄에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또 번호판 바꿔갖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갖고 바로바로 폐기를 해야 돼. 전국에서 한 해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폐차되고 있다. 이곳 폐차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은 하루 30여 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차량을 옮기는 지게차다. 폐차장에 오는 순간 차량의 생명은 끝이 난다.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다. 여러 단계의 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차량의 원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폐차장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폐차장에서 1.6톤의 차량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외장재부터 엔진은 물론 작은 전선까지 대부분이 재활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이다. 차량 한 대의 무게는 대략 1.6톤 정도. 폐차장 내에서 각 작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는 것은 지게차다. 차량 2대 정도는 거뜬히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라 할 수 있다. 별로 넓지 않은 폐차장 안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차량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대부분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폐차가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사연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 폐차장에 들어온 차를 한 대 한 대 살펴보니 뭔가를 메모하고 있는 이상용 씨. 차량의 보닛을 열어 뭔가를 꼼꼼히 보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거는 사람이 이름 있듯이 차에도 보면은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차대 각자 번호가. 차대 번호를 확인하면 다양한 차량 정보를 알 수 있다. 차량 조회를 해야 돼요. 소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차를 조회해가지고 소리가 떨어졌으면은 작업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관 압류가 있든가 저장이 있으면은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해지가 될 때까지. 폐차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002사요. 차대 번호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해 과태료가 너무 많이 미납돼 있거나 분한 차량인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다. 특히 구청의 요청으로 강제 견인해온 차량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돼야 폐차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폐차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주는 물론 폐차장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꼼한 차량 조회가 중요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의 경우 본격적인 폐차에 들어가는데 먼저 주로 외장재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진행된다. 외장재들은 대부분 재활용되는데 차량문, 라이트, 범퍼, 보닛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차량 외장재를 탈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공기압 드라이버가 전부다. 웬만한 건 다 뜯습니다. 외장은 거의 다 뜯어요. 쓸 수 있는 건요. 앞범퍼를 분리해야 하는데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차가 너무 노후한 것이 원인인 듯하다.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차가 오래돼가지고요. 네. 녹이 좀 나가지고 안 나오네요. 지렛대까지 동원해보지만 범퍼는 쉬 분리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이렇게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여 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범퍼가 분리됐다. 이렇게 분리된 외장재는 대부분 그대로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부품의 상태다. 그게 부품 탈거하는 순서예요. 이대로 그냥 부품을 탈거하라고.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쓸만한 부품을 예. 떼낼 수 있다. 그게 다 살려가지고 또 재활용 다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된 외장재의 경우 단종된 차량의 부품을 찾는 차주들이 주 고객이다. 최근 재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차량에 장착된 오디오다. 특히 가격이 비싼 CD 플레이어의 경우 국내에서도 중고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네. 일반 카세트 들려갖고 CD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품이라 네. 미리 그냥 따로 그냥 미리 갖다 좀 보관하는 거예요. 일반 단층 1층이나 뭐 2단 카세트 이런 거는 거의 수출을 많이 하고 규정을 하고. 근데 이제 CD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내수로. 생산이 중단된 단종 차량의 경우 일반 정비소에서 외장재를 구입하기 힘들다. 폐차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찾는 개인 차주들이 꽤 있는 편이다.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들이 오는 폐차장. 하지만 이곳에서 대부분의 부품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이 달리면서 달랜 타이어는 소모품이지만
그냥 버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타이어 휠의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따로 분리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1,800원으로 가격이 꽤 괜찮은 편이다. 이 알루미늄 이제 고쳐서 내는 겁니다, 이거. 이게 상태가 깨끗한 것만 판매가 되고 네. 손님들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그냥 고쳐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폐차장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품은 거의 없다. 소모품인 타이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중고 타이어는 가격이 저렴하다. 새 타이어에 비해 10배 정도 가격이 싸다 보니 일부러 중고 타이어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그래서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타이어와 휠을 따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마모가 적은 타이어와 깨끗한 휠을 따로 모아서 새로운 타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타이어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 재활용하는 것이다. 타이어는요 옆구리 부분 옆구리가 생명이에요. 네네. 이제 옆구리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야마 패턴 남아있는 패턴 정도를 보고 이렇게 완성된 중고 타이어는 다시 한번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타이어 밸런스기라는 장비를 통해 휠과 타이어가 제대로 맞춰졌는지 확인을 한 후에야 판매를 하게 된다. 새 타이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고 타이어도 많이 찾고 차가 또 오래되니까 이제 새 타이어 끼긴 뭐하고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중고 타이어를 많이 찾으세요. 차주가 직접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의 경우 특히 인기가 많다. 안테나에 왜 여기서 제품을 구하시죠? 그러면 간단한 거 싸니까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안테나. 이 정도면 정상이다. 하루에 작업하는 차량은 30여 대. 그래서 폐차장은 하루 종일 분주하다. 외장재 분리가 끝난 차량들을 지게차가 제2라인 작업장으로 이동시킨다. 겨우 외장재만 떼어냈기 때문에 원래 차량 무게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호이스트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차량 내부 부품 분해가 용이도록 차량들을 옆으로 세운다. 안 사놓으면 못 잡는다고. 잡아야 안 사놓으면 안 된다고. 잡아야 사놓고 잡아야 돼. 왜요? 아니 이게 전부 다 풀려야 돼. 그냥 이거 하나씩 다 풀려 이게. 아 쓰러지진 않아요. 쓰러지면 여기 이거 받쳐놓는다고. 이렇게 받쳐놓으면 쓰러지는 거는 네. 이렇게 받쳐놓으면 안 쓰러져. 이곳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엔진, 소음기 등 차량의 내부 부품을 분리하는데 본격적인 차량 내부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차 바닥에 외장재를 뜯어내는데 이때에도 사용되는 장비는 하나. 나사를 풀어주는 에어임팩이라는 장비가 전부. 일일이 나사에 맞는 크기를 맞춰가며 하나하나 풀기 시작한다. 여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해체하다 보면 금세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옷에는 기름이 묻기 시작한다. 내부 부품의 경우 고철 가격만 해도 비싼 편이다. 엔진, 네네. 엔진 드러내고 고철도 이제 상고철 드러내고 네. 그렇게 그냥은 저 뜯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이제 임팩질하고 그냥 엔진은 엔진대로 빼고 고철은 고철 빼고.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 과정이다. 산소 절단기를 조금만 잘못 작동해도 불꽃이 얼굴이나 팔 등에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라인에서는 산소 절단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순영공들이 대부분이다. 산소 절단기에선
연신 불꽃이 튀고 그 열기에 작업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고 말아. 차량 내부 부품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엔진이다. 현재 고철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550원 정도. 엔진의 경우 무게가 보통 200kg이 넘는데 대부분 고철과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고철로 판매를 해도 엔진 한 대당 가격이 11만 원이나 된다. 하지만 최근 엔진의 경우 수출품으로 더욱 인기가 높다.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한국차가 수출돼 있는 외국에서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엔진 뺄 때가 제일 중요하지, 엔진 뺄 때가. 아, 왜요? 아니, 이거 잘못하면 이 엔진 안 나오면 재활용 수출로 간 거 깨지잖아. 깨지면 못 쓰잖아. 그래, 뭐 깨지면 못 쓰고 또 이 사람 위험하지. 또 떨어지면 사람 다치잖아. 그 위험하지.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자칫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진을 해체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다. 한국 자동차는 세계 각국에 수출돼 있다. 관세가 붙는 수입 차량이다 보니 자동차 부품 역시 비싼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 부품을 따로 수입해가는 바이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부품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것들이다. 무거운 내부 부품을 해체하는 일이 힘들만도 하겠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힘들면 못하지. 맨날 하는 일에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이거 하기 때문에 네. 힘은 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오히려 요즘은 수출이 늘다 보니 일할 맛이 더 난다고 말한다. EF 디오 LPG 엔진, 벨로퍼 엔진, 그리고 여기 무스 602 엔진. 어떻게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게 아세요? 경력이죠. 국내에서는 단종된 차종이 수출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 폐차장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 수출은 전망이 밝은 편이다. 거기도 자체 생산은 되는 게 아니고 자체 공장이 있으면은 생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해서 오는 부품이다 보니까 새 부품은 그만큼 관세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고품은 관세가 좀 우선 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후진국 같은 경우는 중고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난 12시 폐차장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식당으로 향한다.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30분. 4시간여 작업을 한 기사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다 보니 식사량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재덕 씨가 유난히 식사를 일찍 끝냈다. 식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아, 이빨이 괜찮네. 그래서 뭐 많이 씹지도 못하고 그냥 막 왜뭐 물 말아서 먹고 그래.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지는 한 20년 다 됐어. 89년도 들었어. 내가 89년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아, 또 내 적성에 맞으니까 오래 있고 네. 적성에 맞게 했는 거지. 아무 일이라도 적성에 못 맞으면 못 하잖아. 기름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 하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단잠에 빠져 있다. 힘든 작업 여건을 고려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30분 정도 낮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연신 차들을 집어올리는 특수장비가 눈에 띈다.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집게인 페카를 포크레인에 장착한 집게차다. 외장재와 내부 부품을 분리해낸 차량을 지게차가 옮겨오며
집게차가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한다. 남은 차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차량 외피를 해체하는 모습이 흡사 종이를 찢어내는 듯합니다. 바위처럼 생긴 집게를 이용해 순식간에 차체를 뜯어내는데 불과 10여 분 만에 원래 차체 모양새는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휴지처럼 변한다. 히터, 라지에이터, 에어컨 등 고철로 팔 수 있는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부품을 빠짐없이 분리한다. 무딘 철로 된 집게지만 보기와 달리 작은 부품도 집을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장비다. 작은 스프링까지 집어올리는 모습이 사람 손만큼 정밀해 보인다. 차피를 뜯어내고 핸들이나 의자를 분리해내고 텅 빈 차량 안에서 집게차가 뭔가를 집어올린다. 다름 아닌 전선. 이것을 일일이 분리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구리로 돼 있기 때문이다. 킬로그램당 구리 가격은 5~6천 원. 최근 가장 가격이 급등해 일반 고철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비싸다. 차량 한 대에 들어있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모으면 꽤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것이다. 전선이 다 구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것도 또 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폐차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집게차지만 유류값이 너무 올라 유지비 부담이 컸고 그래서 얼마 전 경유에서 전기로 공급 장치를 바꾸었다. 기름으로 이제 경유로다가 했을 때는 엔진으로 올려서 했을 때는 약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전기로 하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한 달에 월. 그러다 보면 그 연으로 따지면 굉장하겠죠. 작은 전선까지 빼내고 나면 차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다. 집게차를 이용해 차피를 최대한 작게 만든다. 압축기에 넣고 작동시키자. 차는 아주 얇게 압축된다. 몇 단계의 해체 과정을 거치면서 1.6톤의 차량은 30cm 두께의 얇은 종이처럼 변하고 만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에 관한 쓸모없는 것이 없다. 이 압축된 차피들 역시 고철로 재활용된다.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 갑자기 차량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집게 차량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 놀아요. 막 놀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찝는 게 잘 안 돼요. 여기 이가 잘 맞질 않아가지고 예. 딱 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집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집게 작동이 안 돼. 전혀 안 돼요? 예. 갑자기 멈춰버린 집게차. 원인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넣으면은 이게 널려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벌어지질 않는 거죠. 집게가 망가진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마모가 됐어요. 지금 이 안에 이게 나사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네. 나사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사산이 다 망가졌어요. 이게 하도 오래 써가지고. 집게차가 차량 한 대를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집게차가 멈추자 차량들이 쌓여간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장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장비가 서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일을 못할 때는 손해가 많죠. 급하게 전문 정비기사가 나서서 집게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지만 교체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수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다. 다행히 새 집게가 도착하고 낡은 집게를 포크레인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10년) 넘게 쓴 집게. 불꽃으로 녹을 제거하고 이음새 나사를 푼다. 그 과정을 보는 한재강 기사도 편치 않은 눈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음새 원통을 계속 때리자 나사가 겨우 빠져나온다. 포크레인과 집게가 분리됐다. 얼마나 세게 잡아갈까요? 힘들게 집게 나사를 모두 분리하고 이제 새 집게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원통이 들어가지 않는다. 수신호에 맞춰 한재광 기사가 새 집게의 포크레인 머리 위치를 맞추기 시작한다. 잘 사용하면 10년 이상은 더 써요. 지금으로서는 있는 거 열심히 잘 정리해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의무라 그럴까 그런 거겠죠. 위치가 제대로 잡히자 정비기사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원통을 끼우기 시작한다. 어느새 정비기사의 손과 팔은 기름 투성이가 다 된다. 집게차가 멈춘 지 1시간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집게와 부품 교체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집게가 워낙 고가 장비인데다 고장이 날 때마다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고쳐 쓰다 보니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모양이다. 이게 막 달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공법으로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적여야 되더라고요. 너무 알뜰하게 쓰니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좀 바꿔주고 그래야죠. 드디어 집게 교체가 끝났다. 문제는 작동을 잘 하느냐다. 한재강 기사가 곧바로 쌓여있는 차량을 해체해 보는데 새 집게여서 그런지 부품을 잡는 것이 한결 가벼운 듯 보인다. (10년도) 넘게 집게를 사용하다 보니 마모가 심해서 전선 같은 경우도 절단을 못하고 억지로 집어내곤 했다. 그런데 새 집게는 아주 쉽게 전선이나 차피를 절단해낸다. 앞으로 마지막 차량 해체 작업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하다. 걱정과 달리 새 집게 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제야 손과 팔에 묻은 기름이 눈에 들어온 모양인지 특수 액체로 닦아낸다. 옛날 거는 가위 작동이 안 돼요. 뭘 자를 수가 없어요. 절단이 안 돼요. 그리고 짚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절단이 잘 되고 새 거니까 일단은 절단이 잘 되고 물건을 찝기가 쉬워요. 용이 오고. 마치 새가 모이를 줍듯 새 집게는 날렵하게 차량 부품을 집어 올린다. 1시간 30분여. 집게차를 수리하는 동안 마지막 해체 작업이 지체됐다.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밀린 상태. 한재강 기사는 쉬지도 못하고 새 집게를 이용해 차량 해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 날 오후 아직 한낮은 여름 더위 그대로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김성만 씨. 입구에는 기름이 묻은 티셔츠가 여러 장 걸려 있다. 자꾸 갈아입는 거.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갈아입으세요? 이게 뭐 저거보다도. 팔과 다리에 보호대를 하고 마스크까지 챙긴다. 아무래도 오래된 차량을 해체하다 보면 팔, 다리에 크고 작은 부상이 잦기 때문이다. 작업 복장을 다 갖추고 라디오를 켠다.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라디오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됐다.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혼자니까 아무래도 애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도 이제 전날보다는 1%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연합의 대선후보 1일 여론조사에서 김성만 씨가 하는 것은 트럭 해체. 일반 승용차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야외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규모가 큰 만큼 해체 시간도 오래 걸린다. 차가 크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큰 차가 좀 어렵죠. 이런 차를 하나 다 해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때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홀로 큰 트럭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한낮 햇볕에 산수 절단기 열기가 더해져 김성만 씨 얼굴은 금세 달아오른다. 신발 곳곳에는 절단할 때 불꽃이 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뭐 쇠를 다루니까 우선 뭐 저때 이 사람 뭐 신체적으로 뭐 다치지 않겠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단기에서 튀어나오는 불꽃 때문에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렇게 힘든 작업 환경을 견디며 폐차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차량 해체 작업이 한창인 폐차장. 엔진 보관소로 누군가 들어선다. 한 손님이 엔진을 구하러 온 것이다. 차량 위에 놓여진 엔진은 파손 상태가 꽤 심하다. 야, 원기야, 이 뒤 카바 쪽개가 틀리지 않냐? 가봐요? 그런데 원래 차종에 장착된 엔진이 아니다. 이게 지금 뭐야, 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상으로 엔진을 올리기 때문에 액센트가 같은 아반떼급이라도 그래도 차이가 날 거야. 기존 엔진은 다 무슨 미션이 만들어 들어가는 건데 워낙 이 선택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 힘들어요, 부품 맞추기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차종의 엔진이 있는 보관실. 직원들이 동일한 모델의 엔진을 찾기 시작한다. 이게 이거 이게 D타입이란. 끼워서 맞춰봐야지. 어디가 저거하고 타입인데. 응. 원기야, 이거 저기 엑센트 쏘고 있지. 미션 그 타입이네. 20여 분 가까이 뒤진 끝에 동일한 모델의 엔진을 찾아냈다. 못 찾으면은 이제 중고 그 폐차장 가서 못 찾으면요, 뭐 재생업체에 가서 그 재생품을 거기 구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새 부품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수리비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죠. 폐차장에서는 단종된 차량의 엔진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엔진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중고 엔진을 구할 수 있다. 다른 부품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단종돼 부품이 생산되지 않는 차량이나 보다 싼 가격에 부품을 구입하러 오는 중고 부품 업체 사람들도 많다. 귀한 부품들, 단종된 것들, 그 안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폐차장에 오면 있으니까. 새 부품 네. 그런 거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의외로 보험도 자차 보험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싸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중고 부품을 이용하죠. 폐차는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다. 특히 고청의 요청으로 견인한 방치 차량의 경우 곧바로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압류가 많은 차이기 때문에 조기 폐차하려고 지금 보관소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 갖다 놓고 압류 차량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차주에게 폐차 경고장을 발송한 후 50일 정도가 지나야 강제 폐차가 가능하다. 이런 차량의 경우 송도 폐차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4,30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보관소에는 사연도 제각각인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강제 견인된 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폐차 대기 차량에 제3국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도 있다. 송도 보관소를 책임지고 있는 권혁철 대리. 매일 아침 그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본사의 차량 조회를 통해 방치 차량의 폐차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차 자체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네, 조회 하나만 해줘요. 9417 갤로퍼. 법적으로 강제 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붉은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둔다.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이 이건 이제 폐차가 됐다는 거니까 이거를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폐차를 시키거나 분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 가능한 차들은 이제 수출도 하고. 폐차가 가능한 차량도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따로 표시를 해둬야 한다. 상태가 깨끗하고 차가 좋으면은 수출용으로 가능한 차인데 지금 상태도 안 좋고 엔진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폐기 처분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폐차장에서 일한 지 5년. 권혁철 대리의 눈에는 폐 차량들이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고는 한다. 뭐 제 차도 여기다 폐차를 했지만 이제 내가 끌고 다니는 것들 처음에 내가 그 폐차를 시켰을 때 그런 뭐 좀 아쉬운 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보니까 당연히 쟤는 또 죽으러 가는구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죠. 송도 차량 보관소에는 심심찮게 외국인을 볼 수 있다. 바로 중고 차량이나 부품을 사러 온 외국인 바이어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부품을 수입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곳 직원들의 역할이다. 바이어들이 원하는 부품이 정해지자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시작된다. 가나에서 온 바이어들은 자동차 부품과 탈만한 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수입해 가고 있다. Pridema, Tacoma, Cephia, Grace, Trade, Engine. Yeah, Engine. Engine Machine, Shoba. 차량 바퀴에서부터 엔진까지 가나에 수출돼 있는 한국 차종의 각종 부품 모두를 수입해 가고 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컨테이너 빼곡히 자동차 부품이 채워진다. 내려.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컨테이너지만 평균 20톤가량의 차량 부품이 실린다. 모양이 제각각인 자동차 부품들. 먼 가나까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나 비행기에 옮겨져도 파손이 없도록 짓는 것이 요령이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듯 권 대리와 가나 바이어 간에 심각한 대화가 오간다. You wire come together. Together, 묶음. 와이어, together. Inside. 성훈아 이거 묶자. 그냥 묶어봐. 물건을 많이 집어넣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 개라도 더 실어야지 저희한테는 득이 되고 저 친구들도 가면은 그 한 개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가서 같은 비용을 주고 가는데 더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혀보기 위해 지게차로 부품을 밀어넣는데 무게 때문인지 바퀴가 완전히 들려버렸다. 넘어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 급하게 작업자들이 올라타 고정을 시킨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 최대한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한다.
권대리가 부품이 적재된 상태를 살펴보는데 바이어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부품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를 묶었는데 불안한 모양이다. 저기 위에 물건이 무거워서 지금 와이어가 끊어질까 봐 여기 또 차를 또 다음 차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사이즈 맞춰. 뭔가 하쳐야 할 것 같다. 마음이 급했는지 가나바이어 아카가 지지대로 사용할 나무판을 잘라받쳐 부품을 조금 더 실을 여유 공간이 생겼다. 흥미가 들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뭔가를 채워넣는다는 건 많이 힘든 일이죠. 큰 사고 말고 이렇게 조금씩 부딪히거나 여기 찔리거나 이런 것들 작은 상처들은 좀 있어요. 컨테이너 부품이 실리는 한켠에서는 어떤 부품이 얼마나 적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 신경 써서 이걸 체크를 해줘야 상대방도 손해가 안 되고 우리도 손해가 안 되고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검수가 굉장히 필요해요. 부품 개수로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단 하나라도 많이 가져가야 이익인 바이어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공간마다 부품을 채워 넣는다. 단종된 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고철로밖에 활용을 못하지만 가나에서는 돈이 되는 중고 부품인 것이다. 저희들이 뭐 버린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차를 폐차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품들이죠. 새거 쓸만한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가서 걔네는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다시 사용도 하고 뭐 엔진도 수리해서 다시 쓰고. 외관 부품들이 양호한 경우 차량을 통째로 수입해 가기도 한다. 승용차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트럭이 더 인기다. 부품 적재가 대충 끝나자 트럭을 실을 준비를 한다. 통째로 넣을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라서 최대한 부피를 줄여본다. 하지만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분해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고온에 열을 가해 나사의 녹을 제거해보지만 쉬 풀리질 않는다. 특별한 장비도 없다. 스패너 하나로 수작업 해야 한다. 10여 분 씨름한 끝에 겨우 나사가 풀려나온다. 무조건 폐차를 할 수도 없다.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만 분리를 하다 보니 그만큼 힘이 든 것이다. 이 차 같은 경우 뒤에 이제 길이가 안 나오니까 좀 자르고 앞에 차도 좀 자르고 반발을 떼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다시 가서 이제 용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붙여서 이제 다시 거기 사용을 하죠. 차체와 골격을 남겨 부피를 최대한 줄인 후 그 위에 또 한 대의 트럭을 올린다. 이것만으로 무리다 싶은데 바이어들은 트럭 운전석에 차량 배터리를 연신 옮겨 싣는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다. 가져가는 것은 차량 부품만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부품. 내가 들어요? 집에 가져가야지. 냉장고 가야지. 다야 어떻게? 냉장고 가야지. 다야 어떻게 가야?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다 보니 쓸만한 가전제품을 가져가 수리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아, 네.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부품 올려야지. 수출 실어야지. 많이 힘들어. 아, 많이 힘들어요. 예. 돈 많이 버세요? 아니 돈은 많이 안 벌어요. 조금 수출 비싸야지. 많이 비싸. 옛날에 좋아. 조금 많이 비싸.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일 없어. 그래서 돈 조금 해야지. 우리 왔다 갔다 조금 먹어야지. 아직 적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가 진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녁은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다. 벌써 몇 년째 두세 달에 한 번 한국을 오가다 보니 바이어 아카 씨는
자장면 맛에도 익숙한 듯 보인다. 짜장면 좋아해요? 네, 좋아. 맛있어. 맛있어요. 이렇게 수출 부품 적재가 있는 날은 송도 차량 보관소 직원들의 퇴근 시간도 늦어진다. 컨테이너 작업인 날은 대중 없어요. 그냥 이제 컨테이너가 끝날 때 저희가 끝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트럭 2대를 싣자니 지게차만으로 힘이 든다. 모두 힘을 합해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트럭 외장재를 당겨본다. 그런데 바이어들이 트럭 뒷 여유 공간에 엔진을 더 실어달라고 요구한다. 동훈아, 너도 돌려. 내려가. 돌려. 엔진이 모두 실리자 뭔가를 뿌리는데 톱밥이요, 톱밥. 오일 세면은 안 되니까. 모든 부품 적재가 끝나자 지게차로 트럭을 컨테이너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한다. 컨테이너 크기에 비해 아무래도 부피가 너무 크다 싶은데 역시 잘 들어가질 않는다. 앞범퍼 등을 모두 떼어내자 그제야 겨우 트럭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적재했는지 가나 바이어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수출 차량 적재는 밤 10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난다. 하지만 바이어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임을 알기에 이해를 하는 편이다. 저 친구가 원하는 게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죠. 잘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만족해요? 예, 많이 힘들어야지. 다음 날 밤늦게까지 적재 작업을 했던 이은우 씨는 아침 일찍 견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늘 기름을 묻혀야 하는 폐차장님. 이 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그대로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손에 기름 묻는다는 것은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그것도 이제 내가 이 업종을 어렸을 때부터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기름에 손 묻는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어요. 참 만족스럽고요.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He took the midnight